조선 500년 동안 딱 한 명, 시험만 봤다 하면 무조건 1등. 율곡이인은 13살부터 29살까지 과거를 9번 봤습니다. 결과는 9번 모두 장원급제. 그래서 붙은 별명이 구도장원공. 그런데 정작 본인은 이렇게 말했죠. 시험 잘 보는 게 학문은 아니다. 그리고 후학들에게 책 한 권을 남깁니다. 바로 경몽요결입니다. 조선에서 친구 이름을 부르면 그날로 절교였습니다. 양반은 어릴 적 이름인 명 말고도 성인이 되면 자, 학자가 되면 호를 따로 받았죠. 본명은 부모와 임금만 부를 수 있었습니다. 친구가 이름을 부르면 내 부모 행세를 하느냐는 엄청난 모욕이었죠. 퇴계, 율곡, 다산이 본명보다 유명해진 이유입니다. 조선시대의 사형장, 사형수 가족이 망나니에게 몰래 돈을 찔러줬습니다. 이유가 잔인합니다. 한 번에 목을 베어달라는 부탁이었죠. 돈을 안 주면 일부러 칼을 무디게 갈아서 서너 번씩 내리쳤습니다. 돈을 받으면 단칼에 끝냈고요. 죽음의 고통조차 돈으로 사야 했던 조선 형벌의 그림자입니다. 2009년 영화 영린 기억하세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1777년 7월 28일 밤 정조의 침전 조년각 지붕 위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립니다. 자객 전응문이 기와를 뜯고 있었죠. 즉위 1년 만에 벌어진 암살 시도 정유역변입니다. 배우는 노론 강경파. 정조는 그날 이후 거처를 옮기고 친위 부대에 장룡령을 만듭니다. 왕도 안심하고 잘 수 없던 시대였죠. 조선왕은 12첩 수라상을 받았지만 절대 못 올리는 음식이 있었습니다. 첫째, 꿩 말고 다른 야생조류, 부정탄다 여겼죠. 둘째, 소의 특정 부위, 농사짓는 소를 함부로 못 썼습니다. 셋째, 붉은 팥죽, 동지 외엔 금지였어요. 왕의 기를 누른다며 올리면 상선이 벌받았죠. 밥 한 그릇에도 우주가 담긴 시대였습니다. 교과서엔 잘 안 나오는 이야기. 1940년 5월 영국군 33만 명이 프랑스 데케르크 해변에 갇혔습니다. 독일군이 바로 뒤까지 쫓아왔죠. 해군 구축함만으론 절대 못 빼냈습니다. 그때 영국이 라디오로 외쳤어요. 배 가진 사람 모두 와달라. 어부, 요트맨, 심지어 노인까지 700척의 낚싯배가 도보 해협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아흘에 만에 33만 명이 살아 돌아왔죠. 15살의 왕비가 된 소녀가 있었습니다. 영조의 갭이 정순왕후. 그런데 이 어리망비가 자기보다 10살 많은 사도세자를 끊임없이 모함했죠. 결국 1762년 사도세자는 뒤주에 갇혀 죽습니다. 훗날 수렴청정에 오른 그녀는 천주교 박해까지 주도했죠. 한 소녀의 속삭임이 조선 100년을 흔들었습니다. 조선 왕실공주가 노비가 된 유일한 사례 들어보셨나요? 문종의 딸이자 단종의 친누나 경혜공주 이야기입니다. 동생이 폐위되자 남편 정종은 능지처참, 공주는 순천관아의 관비로 끌려갑니다. 빨래와 자빌에 시달리면서도 뱃속 아이만은 지켜내죠. 그 아들 정미수는 훗날 관직에 올라 가문을 잇습니다. 어머니가 목숨 걸고 지킨 핏줄이었습니다. 조선왕비가 직접 쓴 복수일기가 있습니다. 해경궁 홍씨, 환갑이 넘어 붓을 들었죠. 남편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 죽던 그날, 시아버지 영조의 광기, 무너진 친정까지 70년 인생을 한 글자씩 새겼습니다. 학자들은 이걸 한중록, 조선 왕실판 변론서라 부릅니다. 1885년 영국 한 배가 조선 땅에 깃발을 꽂았습니다. 장소는 전라남도 거문도, 러시아 남하를 막는다며 기습 점령하고 포트 해밀턴이란 이름까지 붙였죠. 막사를 세우고 묘지까지 만들었는데 조선 정부는 한참 뒤에야 알았습니다. 청나라를 통해 항의한 끝에 2년 만에 철수했지만 영국군 무덤 몇 기는 지금도 거문도에 남아 있습니다. 교과서엔 없는 이야기. 조선 순조가 새벽 3시에 갑자기 냉면이 먹고 싶다 했어요. 신하들에게 궁 밖에서 사오라 시켰죠. 그런데 한 신하가 몰래 돼지고기 수육을 따로 사왔어요. 순조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에게만 냉면을 안 줬습니다. 제 입만 챙긴 자라면서요. 200년 전 야식 한 그릇에 담긴 인성시험이었죠. 조선에서 왕은 누구나 될 수 있다고 외친 남자가 있었습니다. 1589년 정열입은 천하는 공공의 것이라며 임금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 주장했죠. 전라도에 대동계라는 무장 조직까지 만들자 선조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역모로 물린 그는 자결했지만 이 사건으로 동인 1000여 명이 처형됐죠. 조선 최대의 사상탄압, 기축옥사였습니다. 교과서엔 안 나오는 이야기. 고대 중국 황제릉벽화를 그린 화가들은 마지막 붓을 놓는 순간 무덤 입구가 닫혔습니다. 부장품을 도운 장인, 비밀 통로를 설계한 기술자까지 비밀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산채로 매장된 거죠. 실제 한나라 무덤 안쪽엔 손톱으로 벽을 긁은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조선 한양에서 1년에 호랑이 100마리가 잡혔다면 믿으시겠어요? 태종실록엔 정복궁 근정전 마당까지 호랑이가 들어왔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만든 게 호랑이 전담부대 착호 갑사. 매년 수백 마리를 잡았지만 인왕산과 북악산은 호환의 명소였죠. 도성 한복판에서 호랑이에게 물려 죽는 게 그때는 일상이었습니다.